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문재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우리 공무원이 월북의 의사를 표현했다라고 피살된 우리 공무원을 월북자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월북자로 규정을 받은 피해자의 공무원 가족들의 마음의 상처와 반발이 많았습니다. 진실을 드러내라라는 피해자들의 절규를 문재인 정부에서는 끝까지 비공개 원칙을 밝히면서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동아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현 정부가,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월북 단정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을 곧 발표한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즉 월북이 아니라는 얘기죠. 당시 문 정부와 민주당에서는 자진 월북 시도 정황이 있었다라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어업지도선 동승 공무원들의 진술, 군, 당국, 특수, 정보 등 관련 자료를 검토했는데 자진 월북을 단정할 수 없다라는 판단을 내렸다. 이르면 오늘 조사 내용을 공개. 다시 말해서 전 정부에서 월북으로 규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실 관계자의 설명에 따르면 남아있는 자료로는 월북 의사 확인할 수가 없다. 국민이 숨졌는데 그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는 결정 지나치게 빨리 나왔다라고 문재인 정부를 비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 사건 직접 취재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출연하고 있는 또 다른 프로그램이죠. 이제 만나러 갑니다에서도 제가 숨진 공무원의 친형과 가족을 직접 인터뷰한 바도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의 공식적인 브리핑 어떻게 월북으로 규정했는지 저희가 준비했고 민주당의 황희 의원도 이분은 월북한 게 맞다라고 규정을 한 바 있습니다. 그 발언 들어보시죠. 발견될 당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북측에서 실종자에 대한 인적 사항을 소상히 알고 있었던 점, 북측의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있었던 점, 또한 실종자가 항해사로서 연평도 주변 해역을 잘 알고 있었던 점, 그리고 표류 예측, 분석 결과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실종자는 월북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경로로 입수된 획득한 우리 첩보망에 의하면 월북 의사를 확인하고 대화 등의 그런 정황들이 들어 있습니다. 대화는 누구랑 그 말을 했다는 겁니까? 그렇죠. 북한 함정하고 안타깝지만 실종자하고의 대화 내용입니다. 제가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계속 제기했던 의문은, 제 마음속에 풀리지 않은 의문은 정부가 갖고 있다는 이 사람은 월북이 맞다라는 증거가 과연 뭐냐라는 겁니다. 정부는 공개해주지 않고 있죠. 그럼 살해된 유가족들에게는 정부가 이 근거를 제시했을까요? 제가 직접 이 피살된 공무원의 친형을 만났습니다. 이야기 들어보시죠. 동생분이 월북 의사를 표현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그 감청 자료, 즉 군이 말했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가족분에게 제시한 바가 있습니까? 안 했습니다. 군사기밀 국가안보 이유로 거절했습니다. 월북이 추정되는 단어가 들어있더라. 그래서 그러면 그 단어가 조각조각이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단어가 뭔지는 말 안 해주던가요? 말 안 해주죠. 그 내용을 내가 좀 들어야 되겠다. 월북이라는 단어를 동생이 얘기했다는 겁니까? 아니면 동생이 했다는 게 아니라 동생이 육성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북한의 통신병들이 주고받았던 그 내용 중에 월북이라는 단어가 조각조각 있었다는 거죠. 윤석열 정부에서 그때의 군 통신 감청 자료 등을 다시 분석해 본 결과 월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문재인 정부에선 월북으로 규정했을까요? 민주당 의원과 해경까지 나서서 말이죠. 친형의 주장에 따르면 정부가 이 가족들에게 제시했던 근거조차도 조약했습니다. 박용진 의원님, 네.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군에 의해서 잔인하게 살해됐는데 어떻게 정부가 근거도 없이 이렇게 섣불리 월북으로 단정할 수 있습니까? 오늘 공개되는 자료가 어떤 내용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정부가 어떤 판단을 또 할 거고요. 또 그를 놓고서 언론과 국민들이 이제 누가 맞는 말을 하고 있는 건지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하실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제 두 가지를 좀 지적을 하고 싶은데, 하나는 만일에 북에서
동해 바다를 통해서 어선이 이렇게 가끔 떠내려오잖아요. 예. 그 엔진 고장이나 이런 등등으로 그때 즉각적으로 북측이 그 어민들과 어선을 송환해 달라 요구하고 우리 국민에 대해서 빨리빨리 보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이제 귀순 의사를 밝히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요구를 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하죠. 근데 예. 우리가 초기 그 사건의 초기 아직 공무원이 살아 있었을 당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빨리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에게 돌려보내 달라 이런 말을 전달했는지가 저는 핵심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군이 못했거나 아니면 우리 정부가 제대로 그 역할을 못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지금이라도 바로잡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제가 지적하고 싶고 우려하고 있는 것은 이제 자꾸 이런 식으로 어떤 국민들에게 민감한 사건, 예민한 사건들이 들춰내어지고 자료가 공개되고 하면서 전 정부에 대한 어떤 신뢰를 무너뜨리거나 혹은 전 정부에 대한 수사가 시작되거나 하면서 앞서 우리가 잠깐 얘기했었던 산업부 블랙리스트와 관련된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정치적으로 자꾸 비화되어 가서 양 진영 간에 여야 간에 이런 다툼의 소지로 또 만들어져서요. 어떻게 보면 협치도 깨지고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나가야 될 그런 과제들을 자꾸 누수하게 되게 되는 것은 아닐까. 이 부분에 대해서 현 정부의 관련자들이 좀 깊이 고민을 좀 예.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은 소중합니다. 더구나 이 소중한 생명이 북한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되었는데 그 국민과 국민 가족을 월북자로 규정하는 데 있어서는 어떤 정부도 신중을 해야 하는데 그게 대한민국 정부가 나서서 월북으로 규정했다면 그에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겁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 국민들은 이 사건을 기억하고 해당 정부의 책임을 물을 권리가 있다는 사실이 저는 이 사건을 취재할 때마다 매번 지울 수가 없습니다.